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의 개발. 노벨상 나와라 뚝딱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사성 동위 원소로 연대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노벨상 이야기를 해볼까요? 탄소의 원자 번호는 6입니다. 이는 양성자가 4개 있다는 뜻이죠. 양성자의 개수에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합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나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 질량수의 변화가 있는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탄소의 경우 중성자가 8개가 있어 질량수가 14인 탄소 동위 원소가 존재합니다. 질량수가 14인 탄소 동위 원소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에서 발견되며 바깥쪽 우주에서 오는 우주의 방사선에 의해 대기에 많이 형성됩니다. 편의를 위해 이를 탄소 14라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생성되는 과정은 무시하더라도 새롭게 형성된 탄소 14는 생성 중간에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빠르게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고 대기 중에 퍼져서 고르게 분포합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에서 탄소 14의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약 1조 개의 탄소 원자들 중에 원자량 14를 가진 탄소는 1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14는 방사성 동위원소여서 방사선으로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에 감도 좋은 장치로 이 비율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탄소 14는 전자를 방출하면서 질소로 바뀌는데 그 붕괴는 아주 느린 과정이어서 이 원자들의 절반이 질소로 바뀌는데 5,600년이 걸립니다. 또 다른 5,600년 후에도 4분의 1이 여전히 남고 또 같은 기간 후에 8분의 1이 남습니다. 그래서 탄소 14가 5,600년의 반감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우주 방사선의 세기가 지난 몇만 년 동안 일정하였다면 평균 수명이 대략 8,000년인 탄소 14는 대기에서뿐만 아니라 수권과 생물권에서 농도가 일정한 상태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활성 이산화탄소나 비활성 이산화탄소는 바다와 호수의 물속에 탄산염과 중탄산염으로 바뀌어 일정한 비율이 녹아있고 나무와 식물이 그것을 흡수하여 결국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에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활성 탄소와 비활성 탄소 사이의 비율은 공기에서와 같게 됩니다. 그러나 유기체가 죽으면 그 주변 환경과의 탄소 교환이 그치고 탄소 원자는 더 이상 교환될 수 없는 생체 물질의 큰 분자로 빠르게 고착됩니다. 탄소 원자의 방사능이 알려진 비율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약 500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남아있는 방사능을 측정하여 죽은 후의 경과한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947년 윌러드 리비가 이 과서를 발표하고 그의 뛰어난 실험 기술로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식물, 물개기름 등 죽은 생체 물질들은 대기에서 탄소 14의 생성과 분해의 비율로부터 죽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방사능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에 비해 석유 같은 화석 물질은 완전히 비활성인데 이것은 100만 년 전에 살았던 유기체로부터 기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제어 실험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리비는 약한 방사능 물질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방사능을 측정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따라서 기본적인 농축 실험 과정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실패하였다면 그의 연대 결정 방법은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정확한 방법으로 리비와 그의 공동 연구자들은 이집트의 무덤에서 발견된 숯과 나무를 측정하였습니다. 약 5,000년 전의 것부터 약 2,000년 전 프톨레마이오스의 시대에 속하는 것, 그리고 두 시대의 중간 것들의 연대를 측정하였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이 방법으로 모든 무덤들이 언제 건축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었죠. 리비는 또한 나이테를 세워서 정확한 연대를 알고 있는 수천 년 된 삼나무와 미송의 줄기로부터 연대를 측정하여 그의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제어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들이 리비 방법의 신뢰도를 잘 보여주었죠. 이 방법은 또한 고고학자와 지질학자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중요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집트의 학자들은 기원전 3400년에 시작한 첫 왕조보다 약 2000년 더 이전까지 시간 측정을 하는 연대기를 만들었는데 이 방법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북유럽과 북미의 마지막 빙하 시대가 1만 1000년 전에 동시에 있었고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거주지의 흔적이 약 1만 년 전으로 판명이 되었죠. 한편 프랑스 남쪽 지방에서 빙하시대 도래 이전 혈거인들의 모닥불 숲에서 발견된 유물이 15,000년이나 된다는 것도 증명하였으며 이라크에서 발견된 유사한 것은 25,000년 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인간의 선사시대에 빛을 밝히는 연대 결정 중에 단지 몇 가지를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시간대 안에서 물질의 연대를 측정할 때 이 방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바다 침전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해양학에도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양의 깊은 물이 전복되는 속도를 더욱 정확하게 결정하여 대양의 물순환 등과 같은 물리 해양학의 주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리비의 연대 측정 방법이 알려지자 과학계에서 곧바로 관심을 가졌고 오래지 않아 여러 나라에서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이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비는 이 공로로 196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나와라 뚝딱이었습니다.